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의 상승과 하락폭이 제한되는 양상이었고요. 혼조 마감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약간 올랐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8% 정도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혼조 양상 뛰는 가운데 기업의 실적 따라서 좀 종목별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IMF 쪽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0.16% 밀려났습니다. 17,000선 위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17,086.63포인트 종가입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흐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낙폭 역시나 좀 제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함께 보시죠. 이날은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3분의 2가 밀려났는데 20종목 하락이고요.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항공사 보잉입니다. 2.34% 밀려났고 이어서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1.53% 밀려났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맥도날드, 코카콜라, 인텔 순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상승한 10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가운데는 오랜만에 정유주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데요. 보면은 이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금융사 골드만삭스입니다. 1% 넘게 올랐고 이어서 정유업체 두 종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죠. 쉐브론과 엑손모빌은 0.8% 안팎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체 듀폰사 그리고 홈디포와 JP모건 등이 이날 상승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정유주 그리고 금융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어서요. 이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이 바로 항공사 보잉이었습니다. 보잉은 실적은 사실은 좀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났습니다. 그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리면요. 2분기 순이익이 16억 5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 넘게 늘어났고요. 이와 함께 올해 조정 EPS 전망치도 올려잡았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날 주가는요. 보시는 것처럼 2% 넘게 밀려났습니다.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긴장감이 높아진 부분 이것이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 있었고요. 여기에 현금 유동성도 좋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날 주가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한 때는 1989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서는 흐름 이렇게 되면서 2000선 돌파에 대한 청신호를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0.18% 올랐습니다. 1987.01포인트 종가를 만들면서 이날은 장 초반에는 잠시 좀 마이너스권 돌아서기도 했지만 대체로 강보합권에서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보시죠. 이날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0.4%의 상승 4,473.70포인트 종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 1위 업체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낸 것이 이 나스닥 지수 상승에 한몫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에는 좀 다소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던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죠. 바이오주들은요, 얼마 전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고평가돼 있다라는 다소 부정적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재료, 실적이라는 날개를 달고 오늘장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실적을 내놓은 업체 맨 위에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인데요. 호실적에 18%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세 번째 있는 종목 바이오젠도 이날 실적을 내놨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영향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머지 종목 길리드 사이언스 1%대 그리고 리제너론도 1%대 대체로 바이오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이어서 애플 보시죠. 어제 이 시간에 이 시간의 거래 흐름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대화면을 채택한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겹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애플이 2.61%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에 견인하는 흐름이었는데요. 97.19달러 종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100 돌파가 눈앞에 온 상황입니다.
이어서요, 이 페이스북 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한 이후에 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흐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좋았습니다. 2분기 순이익 7억 9,100만 달러, 주당으로는 30센트, 지난해 주당 13센트였는데 이것을 2.4배 정도 좀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거고요. 이 조정 주당 순이익 42센트입니다. 시장 예상치 32센트를 역시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재 보시면은요,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날 정규장 거래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 가까이 오른 바 있는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내일 정규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르는 양상이었는데 하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감 고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고조가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영국 FTSE 100지수 0.04% 오르면서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증시 0.2% 상승, 프랑스 증시는 0.16% 올랐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요, 오름세를 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부양 기대감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15% 상승을 했고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증시는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0.1% 조정받았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증시가 하락했고요. 나머지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